자, 이번에는 정치권 속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속풀이. 자,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경열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고민정 의원님 방금 나가셨는데 네, 뭐 딱 귀에 꽂혔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예. 아니 저 86들은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된다. 간판을 내려야 중요합니다. 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번 한번 좀 기적과 이변 한번 이뤄내는 모습을 좀 보는 게 오랫동안 네. 이 당을 취재한 기자의 소망입니다. 네, 기적이 있을지. 근데 이제 20년 전 반장할 때도 민주당 발장할 때도 586들. 그랬군요. 지금은 네. 686 내지 686. 786대가 그렇더라고요. 786. 아, 786이에요? 한 몇 년 있으면 3년만 지나면 그래요? 네. 칠순들 나오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청년 정치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시점에 기탁금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 기탁금이 뭐 원외 만 39세 이하면은 뭐 일부 감면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이더라고요. 예비 경선? 네. 네. 비싸네요. 갑자기 올려가지고 예. 지난 전대에 비해서 거의 뭐 두세 배, 네. 네 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갑자기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청년 친화적인 정당 되겠다고 네. 했는데 최근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으로 뽑겠다고 맞아요. 전준위에서 결정했는데 네. 최고위에서 그거 결정을 물렀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청년들 기탁금 이제 뭐 만들었는데 그 기탁금이 사실상 금액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래 정당 계속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출마하려고 하면은 당대표 선거고 최고위원 선거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 선거인데 네. 뭔가 문턱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청년 친화 정당 한다고 하면서 네. 갑자기 청년의 문턱을 그냥 싹 막아버리고 장벽을 올린 느낌이 그렇죠. 나니까 네. 갑자기 지금 2030들 뭐 그런 세대들한테 네. 사실 지지받을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또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벽을 올리긴 올렸으나 이거 너무 막 급작스럽게 올렸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여선웅 부대변인 말씀해 예. 주셨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와 아울러서 민주당이 좀 청년 친화적인 예. 그와 같은 이제 뭐랍니까 정책들을 발표하고 뭐 다가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과는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 이후에 계속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이미 선거룰이 정해졌잖아요. 네. 예. 심지어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입장도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 한 말씀에 또 다시 룰이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네. 조금은 좀 웃기다. 웃기다. 이게 정당 맞냐? 그래서 이게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근데 아까 뜨겁죠. 고민정 의원이 네. 이야기하셨듯이 예. 전준희 때 다시 다 세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룰이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세팅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호투표제가 일부 의원들이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네. 아니 그게 왜 당원당규 위반이냐 전준희 때 당원당규를 고치는 시간인데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선호투표제랑 결선투표제도 충돌이 되는 것이 위반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민정이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전당대 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 등록했는데 룰 세팅 아직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전에는 확정을 져놓자. 그게 이제 그 가장 고민거리인데 정치에서 6개월은 진짜 수십 년도 갔기 때문에 그 6개월 전에 정하기가 예. 쉽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당무 개입 논란이 나오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요거를 좀 지적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다시 검토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네. 이제 뭐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예요. 정청래 대표 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이 그런 측면이 무지 많죠. 무지 저는 많다. 세상에 김민석 총리 나가는데 예. 뭐 역대 최고의 총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김민석 총리가 네. 그렇게 정말 1년여 이제 했는데 예. 정말 그 총리로서 어떤 무게감이나 업적을 보인 게 있나요? 정말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의 만기 침람이 네. 정말 대단한 정부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매일 그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예. 툭하면 뭐 SNS 내보내고 대통령이 모든 정국을 주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총리의 위상이 전혀 안 보여요. 그게 오히려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최고의 총리다 이렇게 하는 걸 본다면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뜻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가? 예. 당연히 이게 지금 전대 정청래 대항마를 밀어주지. 내보내는 의미 네.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진보 진영 식구인 예. 유시민 씨가 뭐라 그랬어요? 저 그 정원호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명픽이고 사실상 저 공천에 개입한 거다 그런 논리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저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진영 식구가 그런 소리 했다는 거는 그런 논란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무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말입니다. 그런 대통령제 연장선에서. 국가에서 예.
그 여당의 대통령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 자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툭하면은 이제 특히 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네. 대통령이 당무나 공천에 개입했다 이러면서 네. 이걸 갖고 탄핵 사유로 삼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도 지금 충분히 저는 탄핵 사유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된다고 보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기탁금 보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액수도 액수지만은 그 하여간 그 불과 이분 얘기가 이제 사실상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돈 그러니까. 장벽을 높인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누굽니까? 찐명이에요. 찐명.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찐명 유튜브 해오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우셨던- 조국당과의 네, 네. 합당 네. 아주 강력히 예. 반대를 했고 음. 또 조국이 얼마 전에 리셋네. 왜 했노? 무섭노? 이거 갖고서 네.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찐명, 왕찐명입니다. 왜 유독 이렇게 찐명 후보들이 네. 여러 가지 장벽에 이제 네. 이렇게 갇혀가지고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도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이런 논란으로 빚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정성래 전 대표가 후원금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모였다라는 네. 취지로 또 글을 이제 올렸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친명계가 막 기탁금을 내려야 한다 막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정성래 전 대표 좀 머쓱해졌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사실은 정성래 전 대표의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686의 상황과 네. 이 청년 세대의 어떤 뭐랄까요 처지에 극명하게 이제 대립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네. 686에게 2천만 원 모으는 거 껌이죠. 뭐 정청래 대표 그걸 네. 유독 이제 3억 8천인가요? 자기 불과 몇 시간 만에 며칠 예. 만에 모았다 이렇게 예. 자랑하는데 반해서 이 정민철 후보 네. 모으기 힘들죠. 사실 2천만 원 모으기 힘들어서 더군다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이제 불러 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 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686의 기득권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처럼 쭉 나 있고 청년 세대들은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장막을 쌓아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도대체 기탁금이 근데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그 갑자기 확 올라가고 뭐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는데 저 날카로운 회계사시니까 한번 정말 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그게 뭐 무슨 돈을 어떻게 권리당원으로 받아서 바뀌면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얼마나 것 더 같은데. 많이 드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네. 그 아마도 네. 기탁금을 내면은 네. 당원들한테 그 뭐 제한된 문자 있잖아요. 네. 그 문자는 이제 당에서 보내주거든요. 네. 선거인명부를 뭐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뭐 그 여론조사 비용, 그 다음에 당원들한테 전체 공지하는 비용,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탁금을 좀 정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은 그거는 뭐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어쨌든 이제 뭐 당원 1호고 이게 막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전당대회 룰 가지고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기탁금 문제이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기탁금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다시 기탁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과거로 다시 회귀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당원으로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청년들 기탁금 문제는 사실은 그런 그 지금도 50% 해주고 네. 있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약간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한 말씀 하시는 아니 게 근데 아닌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동의합니다만 왜 네. 하필이면 그게 정민철 후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아, 그 얘기가 하필 나왔느냐? 또 상황이 그랬을 찐명일 때. 때는 왜 나왔느냐? 아니에요. 까마귀 그 날자. 김영남 그래요?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제 청년 기준으로 볼 때 최고위원 후보 중에 김영남 네. 서울시장 그 뭐 경선 후보 있잖아요. 그분도 기탁금 가지고 문제 제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야기했던 게 이게 사실상 뭐 3일, 3, 4일인데 기탁금 내고 그 컷오프 되는 기간이 3, 4일인데 네. 뭐 시간당 뭐 14만 원짜리 그 하는 거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기도 해서 이게 꼭 네. 정민철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몇 네.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우선 이제 현실적인 돈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이제 가끔 이제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농담이라기보다는 뼈아픈 사실인데 네. 허경영은 선거만 치르면 재산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허경영 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거든요. 두 정당 제가 2024년 말 기준으로 공시를 살펴봤는데 예, 한번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1,000억이 넘어요. 오. 민주당이 현금성 자산이 그래요.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500억을 넘어서고 네.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은 좀 부동산 가액이 더 높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이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이라든가 정치 뇌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제약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했고 이 이후에 지금 거대 정당들은 돈을 정말 쓰지 못할 정도로 네. 무지막지하게 쌓였는데 지금 선거관리 비용 명목으로
뭐 3배, 4배 올렸다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고 한 말씀만 더 네. 하고 싶은 것은 전 그래요. 당무 개입에 대해서 조금은 넓은 폭으로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다 아니다 따지는 게 조금은 정치 현실이 좀 더 뭐랄까요 자유주의화 되는데 제약이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면에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 특히 민주당의 현실 속에서 과연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떤 뭐랄까요 토론과 뭐 어떤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의 지시로 내비쳐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서 제 생각에 지금 논의가 시작됐고 아마 바뀌기 십상일 것인데 조금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양대 정당 모두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함 속에서 대통령의 한 말씀은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뭐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을 향해서 또 이제 예. 직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짚어드렸는데 자 그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네. 제일 핫하다고 꼽아주신 걸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필패론 이거 주말 사이에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 아니 뭐 친명계 의원들은 엄청 반발하고 막 그랬지만 그렇죠. 네, 윤건영 의원이 아니 유 작가의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다리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 유시민 바로 보기가 필요하다. 모두에 대한 예방 주사로 보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 많은 언론들도 지적했지만 네. 물론 중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유시민 씨 쪽에 많이 기울어진 듯한 인상을 주는 기울어졌다. 논평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모든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네. 유시민 씨를 맹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건영 의원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들 손가락만 부르죠. 유시민 손가락만 물어뜯고 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벌써 이거 좀 유시민 그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바로 보기. 그 다음에 예방 주사 타이밍은 좀 이상하지만은 예방 주사 이제 맞은 거니까 네. 이거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예방 주사랑은 효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보면은 결국 이제 유시민 옹호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 윤건영 이분은 친문 핵심인데. 네. 친문 핵심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방금 지금 나온 고민정 네. 이분도 친문 이제 핵심인데 네. 그래서 제가 딱 그 지금 인터뷰 끝나고 나갈 때 네. 그걸 물어봤어요. 네. 이거 물어봤어요. 네. 윤건영 그때 뭐라고 의원 이 하시나요? 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했더니 네. 빨리 들어가세요. 아, 몰라 네. 이러고 가시더라고. 네. 그 이제 먼 산 바라보고 계신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이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유건영 의원 발언. 네. 근데 이제 친문의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네. 네, 이게. 근데 유시민 아니 네. 그 윤건영 의원도 전반적으로는 사실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제목이 저렇게 이제 따여서 그런 건데.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유시민의 이제 생각이 반론을 또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료 취합. 자료 취합. 유시민의 취합 생각에 좀. 동의되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어. 뭐 지금 유시민에 대한 비판은 너무 네. 지나치지 않냐 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거를 뭐 뉘앙스는 약간은 뭐 네. 지금 말씀대로 네. 뭐 어쨌든 이제 옹호 쪽에 있는 것 같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뭐 어. 아니 근데 제 말은 이런 거예요. 네. 물론 이분이 지금 말한 대로 비판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계열 인사들 거의 99%가 맹공을 하고 있어요. 유시민 그냥 작가에게. 방송이나 신문 네,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로 비판할 부분이 있고 비판하겠지만 이런 네.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대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칭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네. 이것이 약간 이분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도 이렇게 보는 거지만 전부 다 비판하는데 아니 그런 대목도 있지만 예방주사적 측면도 있지 않냐. 그럼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이제 그쪽이 그쵸. 예. 옹호한 걸로 봐야지. 상대적 모든 건 상대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명으로 네. 뭐 친문의 속내가 뭐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일부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시네요. 네. 네.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맞는 말 싸가지 없게 한다는 네. 원조가 유시민 맞습니다. 의원일 네. 거예요. 네. 좀 아프게 기억이 한다. 정확하세요. 네. 네. 아주 정확한 기억. 어쨌든 유시민 네. 의원이 이제 문제의 방송을 했다는 것을 맨 네. 먼저 이제 그 폰으로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서 맞는 말 했네. 맞는 말. 맞는 말 했네. 뭐 아니 이런 문제 의식 정도는 정당하다. 네. 맞는 네. 말을 네. 떠나서 이런 네. 문제 의식 가질 수 있다 하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순간 야, 씨, 이거 문제 되겠다. 네. 누가 그러니까 제 말씀도 아까 애초로 돌아가서 참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할 수 있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신 분이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윤건영 의원의 표현대로 예방주사적인 표현인데 모두 다 어떤 거부감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재주는 가졌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여하튼 파장이 만만치 네.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유시민 작가 네,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길이 틀렸다고는 하진 않더라고요. 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당신의 길을 선택을 존중한다. 근데 그거 실패할 거다. 이대로 가면 실패하고 피차 그러니까, 참혹한 결과를 네. 낳는다. 그게 잘못됐다는 네.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엄밀히 따지면은 좀 그렇죠. 달라. 네. 잘못되진 않았는데 뭐 잘못될 실패할 거야. 거였다. 네. 근데 사실상 똑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쨌든 대통령의 이 잘못된 선택을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평소에는 전당대회가 없다고 하면은 충심이자 고언이자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노선을 바꿀 당대표 후보는 누구지? 그렇게 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방향과 약간은 엇갈리게 가고 있는 네, 네. 뭐 보안수사권이나 검찰개혁 관련해서 세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은 정청래 이거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니 네. 이거는 그 약간 문제적 발언으로 네.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굉장히 좀 그 약하게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은 이거면 딴 거 다 그냥 저 그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정청래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아, 1번. 그렇죠. 2번. 그런 다음에 정청래 어. 당권으로 가서 차기 대권은 조국. 네. 네, 내지 뭐 그때 정청래가 또 큰 다음에 어. 정청래 그런 거예요. 지금 정청래 조국 노골적으로 그걸 애둘러서 표현했다. 네, 뭐 별로 애두른 것 같지도 않던데.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친명들이 어. 격앙을 하고 네. 또 민주당 그 주류 패널들이 이제 맹공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딴 거 없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아무리 비판을 해도 네. 그래도 김민석이나 송영길 뽑으세요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면 절대 비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내용 들어보면 그 네. 정청래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저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어. 후원금이 꽉꽉꽉 들어차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정민철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예.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맞았는데 어. 정청래 후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언더독 전략. 언더독 전략이 확실해졌고 왜냐면 심지어 고민정 후보까지도 이제 때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저 최근에 아주 그냥 센 발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 누구죠? 김보미 후보. 김보미 네. 후보 네. 네. 뭐 이런 분까지도 이제 네. 저 정청래 후보 저 의원 때리기 때문에 네. 거의 4대 1로 오. 지금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정말 맞고 있습니다. 약간 정말 숙이는, 어렵습니다. 네. 도와주시죠. 네, 이렇게 네. 하니까 우리 국민의 원래 전통적 정서, 동정심 네, 네. 아. 이게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지금 유시민 예. 작가가 또 참전을 해가지고 네. 저렇게 지금 이제 친노 친문 586 다 해쳐 모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절대 아무리 대통령 힘이 세다고는 하지만은 네. 전통적인 민주당이 저 지지층의 결집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다른 주제 넘어가서 그 보안 수사권 이제 폐지 놓고 토론회 사실 열겠다 그래서 이거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건태 의원이 도리어 이제 당원들의 뜻과 우려를 존중하겠다라면서 이제 토론 불참하겠다라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토론 앞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네. 또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누가 안타까워. 아니, 누가 그러니까 안타까워. 이런 토론 주어를 자체가 정확히. 조금 열려야 되는데 네. 안 열리는 것 자체가 어. 한편으로는 저는 민주당의 난맥상을 네.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몇 차례 이렇게 TV 토론에 참여해봤고 뭐 이 자리도 네. TV 토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누군가에게 질 수 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한테 또 강찬호 의원님한테 제가 질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 주장 얘기하면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상황이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보안 수사권에 대한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눈꽃만큼도 손톱만큼도 없다. 이걸 없어서? 반증하는 게 아닌가. 없어서 못 생각이 나오는 듭니다. 거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제안한 거에 그 지지층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나가냐? 뭐 그런 것도 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사실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내 뭐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충분히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부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 수기하지 않고서는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동이 걸린 마당에 지금 이건태 의원님은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토론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정리가 정부가- 안 됐는데. 네, 네, 아니 네.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사실 친명은 지금 네. 하지 말자는 거죠. 친명의 일부는 어. 이거 보안사건 대통령의 뜻대로 정부의 네, 뜻대로 이거 그냥 무조건 폐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정청래 후보가 보안사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니 사실은 프레임 측면에서도 전선 측면에서도 이건태 의원님이 갑자기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갑자기 토론회를 세게 하시는 게 뜬금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토론이 안 되죠. 어차피 한동훈도 보안수사권 네. 그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럼 대립이 안 이것도 되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아니야 이것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명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까 친명계 일각 네, 이런 네. 일각이야. 근데 왜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냐. 네. 그래가지고 막 비판이 있었어요. 네. 왜 이건태 의원이 친명한다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보안사건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친명들한테 지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네. 이 생각으로 그냥 토론에 안 그러니까 나왔을 이거 것 같아요. 자체가 완전 코미디죠. 그렇죠. 어. 이제 네. 그저 예. 보안수사권 폐지의 소신을 가진 사람이 친명인데 네. 대통령 뜻이나 여론은 또 이거 보안수사권 아주 폐지하면 안 돼. 이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고 모신다는 대통령하고 엇나가는 이제 모양이 되고 여론과도 엇나가는 모양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하고 싸우게 되는데 네. 가서 나가니까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본질적인 거는 네. 이건 한동훈 트랩에 민주당이 걸렸다. 어.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장 먼저 보안수사권 문제를 네. 이제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어저께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지적했잖아요. 요게 최근에 법안을 뜯어다 보니까 김한규 의원 등이 낸 그 법안을 네. 보니까 민주당 법안 보니까 아니 경찰이 원래 그 체포할 때 긴급 검찰 체포. 허락을 네, 받아야 네, 되고 일정 네. 기간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데 네. 요거를 그냥 경찰이 맘대로 잡아가고 검찰한테는 사후 통보만 하면 되게 슬쩍 바꿔놨다. 네. 이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진짜 중국 공안이나 히틀러 게슈타포처럼 마구잡이로 국민 그 정도예요? 잡아가고 네. 이거 원래 586 운동권들이 제일 싫어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 50 경찰이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던 네. 경찰의 공안 행태를 지금 네. 본인들이 경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요거를 지금 저 한동훈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건태 의원이 나가면은 네. 대통령 뜻에 거스르는 건 물론이고 네. 2번 한동훈만 띄워주는 거지. 네. 결국은 대통령 뜻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면서요. 네. 한동훈 의원 역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러니까는 한동훈만 더 띄워주게 되니까는 네. 이게 지금 저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곤란하게 된 게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뜻이 한동훈 주장해 온 거에 좀 따라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강성 내지 친청들은요. 네. 더 이제 정치적인 이유, 전당대회 이제 당선의 이유 때문에 더 보안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숟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어야 돼.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쵸. 최대의 자중질환에 빠지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본다. 네. 근데 네. 뭐 이건태 의원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럼 이건태 의원 처음에 왜 받은 거예요? 아니 본인은 처음에는 네. 그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가고 네. 하니까는 본인은 본인대로 여기서도 법조 전문가 아닙니까? 네, 네. 심지어 이분은 나중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일 큰 거는요. 결국 거기에 응해줬다가는 한동훈 예.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되겠다.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딱 간파를 하고 네, 네. 지금 좋아 그럼 이건태 못 나오시겠다면 다른 민주당은 얼마든지 나오시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정 안 나오세요? 그럼 내가 저 진중권 씨하고 둘이 하고 있을 테니까 거기 나오세요. 그렇다고요? 계속 네, 나오세요. 네. 아무나 나오세요. 저희 기타금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여성 부대변인도 네. 혹시 뭐 문자 이런 거 좀 받으세요? 문자 폭탄 이런 거 아니요. 관련해서? 아니 왜냐면 당원들이 뭐 이런 우려와 뭐 뜻이 많이 이제 와서 이건태 의원도 또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것 같아서. 입장.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님이 어쨌든 전당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뭐 존재감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랑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음. 사실은 이건태 의원도 개인적으로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토론회가 뭐 어디 방송사에서 그래요. 네. 이렇게 뭐 네, 중계하기로 네. 하기도 예. 했고 네. 근데 이제 이건태 의원님 입장에서 생각해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선거의 유불리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제 정부의 방향이 보안사건을 그냥 무조건 지금의 안대로 폐지했다가는 약간은 좀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테니 네. 뭔가 실제로 보안사건 폐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와 좀 대치되기 때문에 네. 이건태 의원님은 친명을 이제 뭐 자처하고 계신데 그런 게 이제 부담이죠. 정부 정책이랑 방향이 약간 조금 어긋나니까. 어쨌든 뭐 친한계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한동훈 의원이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던데 그러면 우리 이 사태에 대해서 부대변인 생각은 근데 이제 누구한테 지금 유리한 뭐 겁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태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네. 본다고 하면은 네. 물론 혼선은 있었지만 한동훈 의원보다도 약간은 그래도
덜 유명하시잖아요. 이것도 참 그런가요? 나은 거 아니에요? 그 노이즈 마케팅 당한 건데. 지지난주 여기 나오셨는데. 유명해졌는데 TKO예요. 그러니까 네. 링에서 한동훈 올라가고 이제 하기로 다 계약 맺고 발표까지 했는데 체중까지 다 쟀어. 그래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흰수건 던지면서 나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TKO 벌써 먹은 거예요. 근데 뭐 한동훈 입장에서도 네. 맞고 어쨌든 본인 뭐 어쨌든 이제 본인은 당권도 하고 네. 당권 주자고 대권 네. 주자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건태 의원한테 토론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득점을 많이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두 가지를 네. 지적하고 네.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고유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건태 의원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네. 개파 혹은 친명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건태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친명의 이재명의 그와 같은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건태 의원의 의견은 바뀌어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개파 우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이건태 혹은 이재명 모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불합리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셋의 생각은 혹은 이 자리에 있는 포함해서 7명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강도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는. 네. 이제 저도 사실 이제 한동훈 하도 이제 많이 취재를 해오시니까 항상 주말에는 그래서 저도 살짝 한번 또 들어봤어요. 한동훈 여기 대표 오늘 의견을. 단독 취재. 네. 어. 한동훈 대표가 저랑 많이 이야기해준 타입은 아니에요. 항상 짧게 하고 귀찮다는 티가 나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네. 어마어마한 어떤 편익의 손실을 그럼요. 네. 초래할 수 있다. 예. 이게 어떤 검찰 관련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맞습니다. 국민들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 특히 이제 금융경제에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것들, 뭐랄까요? 이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피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까지 어떤 논란에서도 나왔던 적이 없고 예. 이걸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이제 곧 네. 있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진중권 아. 이 교수와 이야기하는 곳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좀 미리 제가 받아보셨군요. 네. 조금 이게 맛배기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길대게 하지도 않고 네, 저랑 또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도 못 알아먹고 아유. 아니 너무 그러니까 겸손하시다. 제 말씀은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정말 이 토론 있었어야 됐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네. 정말 그건 맞는 말씀이고 네.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이번 보안 수사권 전국은 잘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게 쳤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공안 경찰론까지 꺼내면서 예, 제대로 예.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뭔가 토론으로 맞서 보려다가 네. 지금 스스로 발을 빼는 모양까지 이제 연출이 돼가지고 네. 계속 나가는 것. 저는 정말 여기서 정말 지적하고 안 넘어갈 수 없는 게 네.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 국민의힘이 이거 좀 나서가지고 예. 보안 수사권 폐지 말도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펀치 먹은 게 있나요? 음. 오히려 지금 대표는 뭐 재선거나 딴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국민의힘이 이거는요 딴 네. 건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지금 민생과 치안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아. 진심으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힘이라면 네. 이것만큼은 좀 팔걷고 나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네. 모토 있잖아요. 모토. 네. 모토? 나가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 이기지 말자. 네. 이기지 말자도 이기지 말자. 네, 나가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기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나가지 말자, 나가더라도 들으셨어요? 싸우지 말자, 장동훈 싸우더라도 이기지 말자. 정말. 장동 대표님 저 민주당 전당대회 나갔나? 네. 아니 저번에도 보셨지만 장동혁계 의원이 국회 내에 지금 네. 200명 넘어서잖아요. 네. 그건 맞네요. 네. 민주당 의원 네. 160명 전원 장동혁계로 지금 다 판단이 끝났고요. 아니 뭐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200명인가? 아니 음식을- 단독 취재를 하셨다니까 저는 계속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억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더 조금만 더. 그 아니, 보안 그 이제-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 뭐 이렇게 쭉 써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네. 짧게 해주셨냐면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정치인에 대한 뭐 김용 또 뭐 송영길 이런 네. 이제 그런 사건들만 연상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나 예를 들더라고. 김경률이 전 이제 딱 봐도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잘 당하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네.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같은 과거와 같은 체제에서는 검찰이 혹시라도 뭡니까 예를 들어 뭐 불송치다 불기소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그 범죄자를 향해서 뭐 민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때 그때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이 이미 깔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2차적인 3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그러한 활동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순전히 본인의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변호사의 힘, 그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변호사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국민적인 기본 서비스로 검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는 돈 주고 네. 네.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도 고가의 변호사를 사야만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맞습니다. 것들이. 지금 정구승 변호사인가 그분은 내가 보니까 성향은 오히려 민주당에 가까운 분인데 예. 그분이 민주당 계열 유튜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저 같은 변호사들만 살판 났다. 그렇죠. 이제 약자 서민 이제 억울한 일 당해도 경찰 네. 가서 경찰이 제대로 그거 앞으로 수사도 안 해주고 넘겨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다 변호사 써야 된다. 그럼 저희는 돈 벌어 좋지만 서민 약자들은 앞으로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네. 그분이 하시더라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뭐 약간 뭐 타이밍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이 전혀 안 사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전부가 보안사건 폐지를 주장하고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치고 나와야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미 보안사건 폐지 폐지 반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폐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음. 붙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고민정 의원도 보안사건 이거 지금 폐지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김남희, 김동완 의원도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런 와중에 보안사건 폐지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각이 설까? 보안사건은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한동훈 의원이 주장해 온 거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그 같은 주장 그리고 이제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론의 흐름 그리고 예.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온 국민이 하면서, 알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등이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들이 네. 그 아주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거 터지고 네. 이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여론이 무섭고 표가 무서우니까 지금 이렇게 네. 나선 거지. 방향을 잘 저분들이 바꾼 거죠. 이 방향을 잘 잘못됨을 잘 알고. 그동안에 잘못을 네. 자인하고 이제 그렇죠. 턴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긴급체포, 그 영장 네. 없는 긴급체포가 네. 이제 예.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의원은 또 네. 요점도 지목을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후 통보 네. 규정을 그렇게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데 이게 그럼요. 통보로 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네. 제가 잘 네.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네. 686 세대의 뭐랄까요? 과거에 30년 전, 40년 자기들이 전에 당한 거. 예. 민주 진보가 뭐였는지 저는 일종의 그들이 외치는 686이 외치는 민주주의 진보라고 하는 건 이건 구호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이건 주문이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누렸던 어떤 특권들을 자기들이 이제 네. 가져가야 그대로 되겠다. 갖고 가겠다는 지금 거예요.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럴 민주주의라든가 수가 진보를 있냐. 표상하는 어떤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봉건적인 세력들 네. 어떤 뭐 저는 뭐 이런 비유 음.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은 이북 북한 정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민주주의 아니 북한 그리고 뭐 스탈린 뭐 히틀러만 음. 하더라도 항상 정강들에는 민주주의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써놓고 나치가 원래 독일 결국은- 사회 민주주의 공화국 맞습니다. 그랬는데. 예. 자기들이 결국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가졌던 특권들을 네.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그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그 열사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박종철 열사. 그분이 경찰의 고문 수사로 숨졌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검찰이 보고 이거 이상하다. 야 어떻게 숨졌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이래갖고 검찰이 다 맞습니다. 수사지휘하고 네.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아니네 고문치사네 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그 당시 이제 정권이 무서우니까 네. 기자한테 흘렸어요. 저희 중앙일보 기자한테 흘렸습니다. 검찰이 흘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신문에 저희가 특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벌떼같이 들고 있는 그때 가장 그 보도에 그 이제 열을 올리고 열심히 그 싸운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게 다 그때 검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뭐 검찰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네. 우산이 두 개가 있어야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죠. 하나만 있으면요 은폐하면 끝입니다. 네. 이게 근데 어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건데 네. 이거 근데 서영교 어제 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나요? 그때 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는 무조건 강경하게 추진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총에서 했는데 어쨌든 당론으로 못했잖아요. 의총도 열리죠. 네, 예. 계속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통과시키려면은 의원들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5표를 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당론을 정하는 게 음.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여기에 보안사건에 그냥 무조건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당론으로 이거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서영교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세게 주장하는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네. 그대로 가지 아니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 많이 바뀔 것이다. 근데 그리고 지금 바뀌어야 한다. 정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근데 지금 전당대회 아주 핵심 전선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무슨 네. 소리냐 검찰 어. 악마는 반드시 검찰 악마는 이번 기회에 100% 처단해야 된다. 지금 어. 정청래 후보는 그쪽으로 완전히 지금 각을 세웠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아무리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을 어. 생각하고 해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도 한쪽에서는 그걸로 표를 벌 생각 때문에 계속 전선을 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통과 안 시키고 예. 일단 유보 조금 더 보자 이런 식으로 대강 이제 설설 끌 때 하다가 8월 17일까지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로는 어쨌든 친청계는 네. 무조건 폐지 아마 이렇게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제 생각에 이제 김민석 후보도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네. 지금 본인도 저 입장선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입장이다 그래 그렇죠. 버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셋 다 말이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으로는 계속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떠드는 이중 구조의 지금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예. 정말 이게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괴리돼도 괴리될 수가 없고요. 네. 큰일입니다. 네.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네. 입장 발표 있었냐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아.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네. 좋아하시는 의원이니까. 예. 한동훈 거짓말쟁이. 누가 좋아해? 아니 좋아하시네요. 나 좋아해. 한동훈 거짓말쟁이. 한동훈은 남아있는 윤석열.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나? 네. 이런. 네. 그렇군요. 제 생각엔 네. 글도 못 읽는 건 본인 여기까지. 아니 그 여기까지. 조문이 네. 검찰 사무 통보가 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친청계에서는 좀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만 이 친명계에서는 사실 청와대와 강성진 사이에서 좀 눈치 보기. 약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이제 것 같아서. 아까도 네. 제 그 취지가 계속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우리 여 부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가르마가 확실히 터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고 아직도 어.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뭐 이런 생명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어. 편익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네. 입장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 고민정 후보만 유일하게 지금 목소리 분명히 낸 것 같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고민정 후보 뒤에는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한 거 당연한 거. 근데 끝나고 인사하시겠다고 그런데 하시던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굉장히 그걸 주목합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었거든요. 네.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기서 문명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또 깊은 속내까지 취재를 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정작 진짜 윤건영 의원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친문의 이중 플레이라고 봅니다. 투트랙 전략? 투트랙 전략이죠. 또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해석은 그랬더니 자유니까. 그걸 네.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본인 아예 몰라. 지금 들어가서 그래요? 빨리 방송하세요. 그 이따 다시 한번 취재해 보시죠. 굉장히 재밌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장동혁 대표요. 이거 당내 좀 거취 압박이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상보다 좀 지속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나가지 말자, 싸우지 말자.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니까 조금은 뭐랄까요? 국민들보다 혹은 좁혀서 당원들보다 더 비정치적이다. 지금 장동혁이란 사람을 이와 같이 당의 대표를 맡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대한 사안들이 많은 시점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잖아요. 비록 뭐 가끔 뭐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뭐 논평들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거 국민들의 분노에는 뭐랄까요 10% 20%에도 못 미친다. 제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알리바이식 정치 좀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지금 장동혁 본인은 올림픽 공원에 가면 전 정말 그 아주 편안한 그런 표정들 정말 그러잖아요. 고향 가면 사람 편하듯이 정말 장동혁이 가야 될 공간은 그리고 본인의 내심은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잖아요. 부정선거 재선거. 저는 이분은 적어도 우리나라 의회 공간에서는 의회라는 정치 공간에서는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이분을 제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맡고 있을지 국민들로선 정말 환장할 일이다. 굉장히 세게 비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끌어내려야 된다. 원내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의원내의 이런 사퇴 압박에 대한 구심점이 없다.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분석들이.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장동혁 체제한테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게 원내대표 선거였는데 그 원내대표 선거 때 못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구심점이 생겨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의원들의 힘으로 흔든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신동욱 최고위원이 나와야지 체제가 붕괴되는데 신동욱 체제
신동욱 최고위원과 한동훈 의원 간의 관계를 보면은 예. 절대 사퇴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장동훈 체제는 99% 들어간 그 간다? 임기를 채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열렬히 지원하는 그러니까 장동혁계 의원 뼈아픈 지적에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절대 불가능할 네. 수밖에 없고 네. 불가능하며 불가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네. 장동훈 체제에 금이 가려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야 되는데 아. 한동훈 의원이 네. 복당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 아 근데 신지호 의원이 이렇게 친구 명확하다. 와가지고 재밌게 재밌는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동훈 의원 복당 99% 가능. 그러니까 네. 예, 오셔서 근데 그 그랬었어요. 99%가 정치적인 해법이 아니라 예. 법원에서 맞아요. 이겨가지고 가처분 들어오는 방법인데 예, 예. 그거는 예. 가능하잖아요. 어. 그리고 김종혁, 배현진 그 사례를 네. 보더라도 네. 한동훈 의원 가능할 것 같고 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음. 그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법 잘하시잖아요. 네. 그냥 여기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아. 가장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정치적으로 네. 저 해법을 더 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네. 한동훈 아니 근데 후보가 정안 정치적이야. 정안 되면 아니 그거는 좀 네. 봐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 좋아하는 친윤계라든가 이런 분 없습니다. 반한 친윤도 네. 다 장동혁 대표 좋아서 지금 옹호하는 분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저분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네. 공한증 아니에요. 한동훈 들어오면 이제 우리 공천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음. 같은데 우선 그 장동혁 대표 거치는 한동훈 복당하고 일단 그 떨어져서 네. 그 자체로 국민적인 요구예요. 공당이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잘 이렇게 좀 상을 끌어갈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 네.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굳이 그렇게 뭐 장동혁 나가면 바로 우린 죽음이야 이거부터가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음. 그러면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돼가지고 만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총선 공천을 만약에 한다. 네. 자 그러면 이 경우 되게 이제 영남권에 반한 친윤계 의원들이 네.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부분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지금 가장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에요? 부정선거 주장하고 윤 어게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강성 보수 유튜버들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요구 없겠어요? 이런 분들이 얹혀 있는데 이런 분들 지금 이런 분들 요구에 맞춰 공천해 줘야 되고 네. 자 그분들 공천해 주면 그분들 어디 공천해 줘야 돼요? 수도권 해줘야 돼요? 거기 나가면 다 험지인데 다 영남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하게 되면은 네, 네. 더 이거는 그 영남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더 대거 물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게 지금 저 벌써 정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여기까지. 네.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이제 만약 이거는 뭐 어디까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이제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외려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어. 공천이 가능한 한 어. 기존 의원들이 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어. 딱 저 한마디 알겠습니다. 하면은 네. 포스트 장동혁은 장동혁입니다. 한동훈이 복당 안 하면. 네. 아니 한동훈 아니고서 장동혁 이길 사람 있을까요 지금? 어. 아, 국민의힘?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리인으로는 그럼, 전당대 못 그럼 이기. 안철수 나경원 이러면 되게 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리인으로는 장동혁 못 이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양철수 의원이 그럴 것 같아. 여선홍 우리 당 근처에 훨씬 더. 아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침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네. 오세훈 시장에게는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가 무슨 병풍이냐라면서 국무회의 예, 때 그때 네.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과는 조금 온도 차가 있다. 안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저도 예.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의원의 빙의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 발언들을 보노라면 예. 이게 포스트 장동혁을 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누리고 있는 음. 본인의 상상 범위 속에서 그 당권파의 그리고 찐윤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쭉 흡수했으면 하는데 저는 포스트 장동혁이라는 게 성립하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의 시로 번호라면 포스트 장동혁이 아니라 아니 그 뭐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포스트 장동혁은 장동혁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면 예. 지금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또 여전히 있어왔던 항상 헛디디신 분이 또 헛디디시잖아요. 조금 정세 판단에 있어서 실패했고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네, 세 분과 함께 자야권 얘기까지 정치 속풀이 한번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